지난 15년간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뽑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한 문제로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에서 7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안전관리 업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죠. 자, 9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자, 이 업무들을 키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 두셨다가 살을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 규칙에 정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업무 기억해 두시고, 자, 안전 인정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이외의 위험한 기계들이죠. 이거 구입 시에 적객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입할 때 그 적객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하는 것이고, 자,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자, 이런 내용들은 뭐 외우기 좋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사업장의 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통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다 보좌 및 지도 조언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법 또는 법령, 법에 따른 명령, 법령에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하는 것,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자, 이 9가지 기억해 두셨다가 뭐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이런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활용해서 외워 두셨다가 살을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 명령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 두곳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네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내가 설명하는 문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 이거 비교해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의 시설이라는 그 밖의 상황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 계획,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이런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입니다. 높은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자, 연간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법령에 따른 유해임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평균 사업장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업장보다 높은 사업장이죠. 자, 팽1, 팽하나, 팽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하나. 자,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질둘. 이렇게 외워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별도로 외워두시고, 자, 길을 가는데 평민이 1명 갑니다. 평민이 1명 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1명은 선임이, 중이 1명 갑니다. 그리고 자, 질병자가 2명 갑니다. 팽하나, 중하나, 질둘.
팽 하나, 중 하나, 질 둘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보다 높은 사업장, 그리고 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하나, 그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 중에 두 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 두 곳을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대상 사업장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장이 있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죠. 예. 자, 여기서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한 사업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같은 업종 평균재해의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이건 팽둘입니다. 팽둘. 예.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하나. 자,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사업장,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질병자가 둘. 예. 자,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3명 이상입니다. 셋. 예. 그리고 작업환경 불량이라든지 화재 폭발 누출 사고에 의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서 수출하고 그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팽이 둘입니다. 팽 둘이고, 자, 선임이 한 분, 중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병자가 2명 또는 3명입니다. 질 둘 셋. 팽 둘, 중 하나, 질 둘 셋. 질 둘 셋입니다. 자, 평균 사업장,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 사업장, 그리고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질병자가 연간 2명, 자,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냥 안전보건 진단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은 자, 팽 하나, 중 하나, 질 둘이었습니다. 근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 팽 둘, 중 하나, 질 둘 셋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조건 3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망자가 1명 이상 사업장, 사망자가 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자, 이런 사업장들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오겠습니다. 1, 2, 3, 10으로 외울게요. 1, 2, 3, 10. 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사업장. 그리고 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 2, 3, 10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도미노 이론,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 5단계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도미노 이론도 하이니, 버드,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도 자,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하이니, 버드, 아담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하이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이죠. 이건 우리가 간접 원인이라고 그러죠. 간접 원인입니다. 예. 그리고 3단계, 자,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이게 직접 원인이죠. 예. 자, 이 3단계를 거쳐서 사고, 상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발생하고, 자, 상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버드, 제어의 부족, 통제의 부족입니다.
관리 통제의 부족입니다. 기본은 기원이라 그러죠. 자, 이 기원은 자, 어떤 지심이 기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부적절한 작업 절차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원에 인해서 직접 원인 징후가 발생하죠. 인적이나 물적 원인이죠. 그냥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고가 나고 상해가 발생합니다. 자, 아담스 이론은 우리가 첫 번째 1단계는 관리 구조 이용이죠. 관리적 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작전적 에러입니다. 작전적 에러. 자, 경영자, 감독자의 행동이죠. 그리고 자, 전술적 에러입니다. 자,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과 조작이죠. 사고, 상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작전이 상위적 개념입니다. 작전이라는 것은 자, 군사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자, 군사 용어죠. 자, 상위적 개념이고 전술이라는 것은 자, 작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운행하는 기술, 하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작전이 2단계고 자, 전술이 3단계입니다. 자, 이 도미노 이론 5단계를 자, 세 사람 하이니 버드의 아담스 도미노 이론 세 사람 자, 이론을 꼭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800명인 A 사업장에 연간제 건수가 60건이었습니다. 이때 도수율과 자, 근로자 한 명이 평생 근무했을 때 제 건수 이걸 한산도수율이라고 그러죠. 한산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연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잔업시간이 100시간이 있네요. 자, 이 유사한 문제, 동일 유사한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자, 8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계산식과 계산 방법을 여러분 공부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도수율을 구하겠습니다. 도수율은 자, 100만 시간당 100만 시간당 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연 근로 시간 수가 자, 800명이 자, 8시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잔업 시간이 100시간이었습니다. 800명이 100시간을 잔업 시간을 했습니다. 분호 자, 제 건수 60건이었죠. 곱하기 10의 6성 100만입니다. 계산하니까 도수율은 30이 나왔습니다. 그럼 환산도수율은 자, 한산도수율은 그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작업자가 평생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제 건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한산도수율은 도수율 곱하기 0.1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도수율 구해줬죠. 30에 곱하기 0.1을 하니까 3이었습니다. 자, 이 계산식과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고 그리고 장애 등급 14급이 2명이었습니다. 휴업일 수가 30일과 7일 각각 1명씩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강도율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근무일수는 300일입니다. 자, 강도율은 것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연금 근로시간 수를 보겠습니다. 자, 100명이 8시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사망자는 자, 근로손실 일수가 7,500일입니다. 도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장애 등급 14급은 자, 2명이었죠. 50일입니다. 50일. 자, 7,500일, 500일 플러스 50일이 14급 2명이었죠. 50일 플러스 해줍니다. 그리고 휴업일수가 30일과 7일입니다. 자, 휴업 시 근로 손실일수는 휴업 일수 곱하기 365분의 근무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자, 근무일수 이야기하죠. 그래서 30 플러스 7에서 365분의 근무일수가 300일이었죠. 365분의 300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 하니까 31.79가 나왔습니다. 강도율은 31.79입니다. 자, 이 계산 과정과 자, 31.79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게 사망과 1에서 3번까지는 자, 근로손실수가 7,50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14급은 50일입니다.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사망과 14등급은 자, 근로손실일수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자, 근로손실수를 문제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사망이 7,500일이고 14급이 자, 5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자, 8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비기 위해서 벽돌을 손으로 운반하던 중에 자, 떨어뜨려서 벽돌이 발등에 부딪혀 발을 다칩니다. 제 사례를 분석하시기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 사례를 분석할 때는 기물이 있죠. 제가 원인이 되는 기계, 장치, 물건,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해물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는 물질을 우리가 가해물이라 그러고, 자, 사고 형태는 자, 물체와 사람과의 어떤 접촉 현상, 제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 제 행태는 마즘입니다. 물체의 마즘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낙하비례의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은 그 책자에 보면은 물체의 마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자, 낙하비례는 예전 용어였죠. 지금도 법적 용어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물은 원인이 되는 자, 물체는 벽돌입니다. 벽돌이고, 자, 가해물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유해를 가는 물체는 자, 벽돌이죠. 그것도 벽돌입니다. 그래서 자, 제 행태는 맞음. 그 기물은 벽돌이고 가해물도 벽돌로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지금까지 네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 분석하는 방법 내용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자,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4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그 개요를 기록한 서류를 남겨둬야 되겠죠. 사업장의 개요. 그리고 자,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인적 사항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도 같이 기록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오면 정답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인정 대상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에 해당되는 것을 4가지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골라야 되는 문제죠. 자, 안전인정 대상이라는 것은 자, 법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기계라든지 방호장치 보호 등을 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 법령이 정한 안전인정 기준에 맞는 안전인정을 받아서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되는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 이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안전대. 자, 안전인정 대상이죠. 그리고 연사계 뜯개 파쇄기 산업용 로봇 안전벨트 아니고 압력 용기는 대상이죠. 그리고 자, 6번의 양중기용 가부하 방지 장치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규락과 용접용 자동청기 방지가 아니고 이동식 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력식 대표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도 아니고 용접용 보안면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정답은 1과 5와 6과 10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안전인정 대상 기계 등이 쭉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안전인정이 대상이 되는 기계 설비는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인정 대상 방호장치가 9가지가 있고, 그리고 안전인정 대상 보호구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안전인정 대상 기계라든지 방호장치 보호구의 종류는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자, 문제에서 틀림없이 골라내라면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쓰셔야 하면 자, 몇 가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주기를 간료에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검사라는 것은 자,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검사 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크레인이라든지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터, 이삿짐, 운반용 리프터는 제외하고 곤돌라 이런 것들은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2년마다 자,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 전단기 등
이런 여러 종류의 기계들은 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4년이죠. 4년마다 안전검사를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3, 2, 1입니다. 그리고 자, 프레스 전단기 시작해서 자,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은 3, 2, 4입니다. 3, 2, 6, 3, 2, 4 이렇게 얻겠습니다. 자, 최초로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들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 프레스 전단기 등은 최초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3, 2, 6이고 자,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대는 3입니다. 3, 2입니다. 2.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 전단기 등은 3, 2, 4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까지 4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자의 작업면 조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에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죠. 지금까지 7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하는 규칙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정밀 작업이 750럭스입니다. 그리고 정밀 작업은 300럭스입니다. 자,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보통 작업은 300럭스에 2분의 1이 감소되죠. 감소돼서 150럭스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작업은 여기서 다시 2분의 1 감소돼서 75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정밀 작업이 750럭스라는 거하고 정밀 작업이 300럭스라는 거. 그리고 2분의 1씩 감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으로 가로 넣기에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음의 기계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4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방호장치를 꼭 설치해야 될 기계기구 종류를 쓰셔야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일단 예초기죠.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입니다. 자, 첫 글자를 대어서 이렇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초기는 예입니다. 예. 자, 원심기는 원이죠. 예원이가. 자, 공기 압축기는 공입니다. 공. 자, 금속 절단기는 금이고. 공금. 자, 그 지게차는 지죠. 지. 자, 그리고 포장기계는 포입니다. 자, 예원이는 유튜브에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원이가 공금을 가지고 지푸를 사 먹었다. 예원이가 공금을 가지고 지푸를 사 먹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자는 예척이고 원은 원심기입니다. 공은 공기 압축기고 금은 금속 절단기고 지는 지게차고 포는 포장기계입니다. 자, 여기에 설치해야 될 방호장치. 예초기는 날이 있죠. 날 접촉하지 않도록 예방장치. 자, 원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죠. 근데 해전체가 있습니다. 자,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자,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벨트라는데 파일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고 금속 절단기도 날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지게차는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죠. 헤드가드, 백레스트는 화물이 운전석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백레스트라고 그러죠. 자, 전도등, 후미등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포장기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예초기는 날이 있다 그랬죠. 날 접촉 예방 장치고 원심기는 해전체가 있다 그랬죠.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자, 압력 방출 장치가 있죠. 자, 안전벨트라든지 파이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속 절단기도 날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터는 그 부분에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자, 전로 차단 시행 절차를 빈칸에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4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키워드를 활용해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먼저 전기기기들을 공급하는 모든 전원에 관련 도면 배선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도면 배선도 확인하고, 자, 그리고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를 개방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단로기라는 것은 자, 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로기를 개방한다는 것은 자, 오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위치가 있으면은 스위치를 이렇게 오프한다는 이야기죠.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차단 후 단로기 전원을 개방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 자, 잠금 장치와 꼬리포를 부착합니다. 자, 다른 작업자들이 자, 작동시키지 않도록 잠금 장치와 꼬리포를 꼭 부착을 해야 됩니다.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염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구 등에 접촉하기 전에 자, 잔류전압, 남아있는 잔류전압을 완전히 방전시켜야 됩니다. 자, 잔류전압을 방전한다는 거. 그리고 금전기를 활용해서 작업 대상 기기들이 충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 6번째, 자, 전기기기 등의 다른 노출 접촉 부위 접촉 또는 유도 또는 AV 동력원의 역송전적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위해서 자, 접지를 합니다. 접시야. 자, 6가지 단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기기 등에 공급하는 자,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를 확인하고 자, 전원을 차단 후에 단로기를 개방하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는 자, 잠금 장치나 꼬리포를 부착하고 그리고 잔류 전압을 완전히 방전시키고 또 검증기를 통해서 자, 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 잔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적으셔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가로 넣기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람한테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차단 절차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꼭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보건법령상 도로학교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 2개소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자동 전격 방지기라는 것은 자, 용접을 하지 않을 때의 무부하 전압 있죠. 무부하 전압이 용접하지 않는 경우의 전압이 굉장히 높으면은 감전압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이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25V로 자, 낮추는 장치를 우리가 자동 전격 방지기라 합니다. 자, 이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죠. 자,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라든지 밸러스트 탱크라든지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장소. 자, 이 키워드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죠.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에는 자, 자동 전기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여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은 섭인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자, 이 장소에서도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키워드로 활용해서 자, 공부를 해두셨다가 거기서 살을 좀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까지 5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소가 28%입니다. 메탄이 45%고 에탄이 27%인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상한계의 값과 자, 메탄의 이염도를 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계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외워 두십시오. 자,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자, U, 자, 폭발 상한값이죠. 또는 자, 폭발 하한값, 분호, 비율. 자, 혼합가스 중 성분가스의 비율입니다. V입니다. V분호, 자, 100.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분호, V분호 100입니다. 자, 계산식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럼 한번 계산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폭발 상한급이 75.0 볼륨 %입니다. 75분호. 자, 비율은 아까의 비율은 28%입니다. 75분의 28이죠. 플러스. 자, 그리고 메탄은 15입니다. 15분의 자, 비율이 45%죠. 분의 45 플러스. 자, 그리고 에탄은 12.4입니다. 12.4분의 자, 비율은 27이죠. 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8.02 볼륨 %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고, 자, 이염도는 자, 하한값, 폭발 하한값 분의 폭발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입니다. 자, 이 메탄은 자, 폭발 상한값이 15고, 폭발 하한값이 5 볼륨 %입니다. 5분의 15 마이너스 5 하니까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과 자,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4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공정안전 보고서에 관련된 문제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정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공정안전 보고서라는 것은요. 자, 하공정의 공정이나 설비 등에 대한 잠재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이렇게 제거해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 제출한 서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 자, 쓰셔야 하는 문제죠. 이 부분도 자, 이 문제도 4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꼭 4가지.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정안전 자료. 그리고 공정위험성 펜가스.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비계 작업 시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자, 그 비계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사항 4가지를 써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죠. 지금까지 5번, 5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 이 6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발판 제로의 손상 여부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리고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 부의 풀림 상태, 그리고 연결 제로 연결 철물의 손상 부시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로프의 부착 상태, 자,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자, 꼭 기억해 주셨다가 살을 붙여서 정답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안전보호 표지 종류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로 10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6 안전보호 표지 전체를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뭔가 떨어지죠? 경고 표지에 뭔가 떨어집니다. 낙하물 경고죠. 자, 마름모꼴 경고 표지에 자, 뭔가 폭발합니다. 폭발성 물질의 경고고. 자, 지시 표시죠. 예. 자, 보안면을 꼭 착용하라는 지시 표시입니다. 보안면 착용이고, 세안 장치가 있다는 세안 장치 표지입니다. 자, 밑에 거 손에 있죠. 손에 있고 금지 표지가 있습니다. 사용을 금지하라는 표지입니다. 자, 경고 표지에 드래곤볼의 손오공 머리 같은 게 보이죠. 네, 산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성 물질을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낙하물 경고고, 그리고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방진 마스크 착용 표지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두셨다가 이런 문제는 자, 안전보건 표지 부분 전체를 다 공부를 해주셨다가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을 세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10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직 종사의 정기교육은 매 반기, 매 반기 6시간이죠. 매 반기 6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력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기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기간은 2시간이죠.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은 연간 16시간입니다. 대부분 교육기관 관리 감독자 교육기관에서 하루 8시간 이틀을 일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6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해설본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시 교육,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시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특별교육은 일용직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2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라는 거. 이 표 보시고 충분히 공부해 두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5년간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